자, 이번에 설명할 문법은 뭐라고? 왓이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왓이 진짜 잘 나와. 왜? 어려우니까. 그죠?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학교 시험은 니네가 어려운 거 위주로 잘 나. 그죠? 자, 왓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이거를 관계대명사 왓이다라고 부르잖아. 그죠? 관계대명사는 2학년 때 이미 다 배웠어. 주격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 배웠어. 만약에 그걸 이해 못했으면 뭐 이게 뭐 또 다른 추가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한 번씩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what이 관계대명사로 오면 그죠? 관계대명사로 오면 선행사가 있다고 없다고? 사를 포함한 한 관계대명사다라고 설명하면 돼.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돼. 앞에 뭐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서 설명을 할 건데 관계대명사 what이 올 때는 총 어디 자리에 올 수 있냐면 그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 자, 주어라는 거는 what이 어디에 와? 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동사가 요렇게야. 그래서 이렇게 와. 그죠? 근데 보통 여기에는 비동사가 올 확률이 조금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비동사가 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러면 what이 주어로 오면 이 비동사는 항상 뭐가 온다고? is 아니면 was밖에 안 돼. 그래서 한 개 취급밖에 안 돼. 그죠? 그게 주어고 보어는 그러면 어떤 거냐? 그죠? 이게 주어. 보어는 어떻게 오냐? 하면 주어 다음에 기동사가 오고 갑자기 이제 뭐가 와? 왔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 물론 뭐 주어 동사가 있을 수도 없고 what이 이렇게 그냥 주어 동사 빼고 what이 온다라고 보자. what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what이 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웬만해서는 뭐 주어 동사가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편하게 이렇게 할게. 자,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럼 뭐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what 주어 동사야. 얘는 일반적인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what이다. 얘는 비동사. 비동사 말고 나머지 동사가 오면 그때는 목적어다라는 거. what이 맨 앞에 오면 주어, 비동사 뒤에 오면 보어,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 뒤에 오면 그거는 목적어.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합쳐지는 거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봐요. 자, 뭐를 할까나 보자. she 나한테 보여줬다. 그걸 보여줬어. is 그것은 아야 그녀가 아유 뭐또 다른 거 없나? 나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쉬운 거 없나? 그가 믿어. 나는 그래 she 이건 좀 어렵겠다. 다시 볼게요. she I believe 그죠? 나는 뭘 믿어. 그죠? she say something 뭐를 한다고? 똑같잖아. 얘랑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바꿨어? I believe. 다음에 something이 있으니까 원래 something 쓰고 뒤에 똑같은 거 어떻게 했지, 우리? 이렇게 지웠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something은 사물이니까 뭘 써? which 같은 걸 쓰잖아. 그리고 she, say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죠? says. 근데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거 얘가 한 방에 뭘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what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I believe what she 그녀가 말한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더 띵, s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띵, which나 이렇게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what 같은 경우는 더 띵 대신에 더 띵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놓고 그래서 문장에서 자, 봐봐. 그래서 what 같은 경우랑 우리가 맨날 시험 문제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관계 대명사 대시랑 what이랑 문제를 맨날 낼 거야. 우리도 맨날 풀었어. 다음 문장에 뭐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대시 올 때랑 what이 올 때랑 무슨 차이냐 하면 명사가 있고 그죠? 주어 동사 여기는 동사 주어 동사야. 그럼 뒷문장은 똑같으니까 어디만 보면 돼? 앞에만 동사인지 명사인지만 보면 돼. 그래서 동사가 오면 무조건 와시고 명사가 오면 대시고 요거는 조금 요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죠? 항상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봐봐.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문장 봐봐. 나는 믿잖아. 뭘 믿어? 모르지. 그녀가 말한 걸 믿는데 근데 그녀가 뭘 말했어? 모르지. 그러니까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면 왓이야. 그래서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면 왓이야. 근데 뭐야? believe something. 만약에 대시 오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나는 믿는데 그걸 믿어. 그죠? 뭘 믿는지가 나왔지. 그녀가 말했는데 뭘 말했어? 모르지. 뒤에 한 개만 모르면 되시고, 두 개 모르면 와시다. 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동사가 왔으니까 와시고, 얘는 동사 뒤에 뭐가 있잖아. 그러면 대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왓이 두 개잖아. 뭐가?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관계 대명사가 있지. 의문사는 뭐로 해석해? 무엇, 무슨으로 해석하고 관계 대명사일 때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잘 봐야 되는 건 뭐 할 때 본다고? 뭐 할 때 본다고? 이거는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이제 먼저 그래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의문사랑 관계대명사를 막 구별하지는 못하거든. 문법적으로는 왜냐면 문법이 사실 똑같아. 근데 그나마 차이가 나는 거는 첫 번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동사가 두 개인지 봐야 돼. 두 개 있으면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아. 근데 의문사가 올 때도 동사가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물음표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거고 물음표 있는지를 제일 먼저 걸러내면 조금 문제 풀기가 쉬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왓을 할 때 이렇게 합쳐지는 거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잘 기억을 하고 모르면은 항상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왓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는 접속사 얼도에 관련된 이야기야. 얼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 그죠? 근데 실수를 자주 하니까 조금 잘 보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봐봐. 얼도, 요런 거, 얼도, 도, 이분도, 이런 애들은 뜻이 다 뭐라고? 비록, 뭐뭐,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냈대. 아니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못했다라는 거라서 앞뒤 내용이 뭐 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낼 때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1등 해야 되잖아. 뭐 100점을 맞거나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비록 공부를 일주일 내내 열심히 했지만 빵점 맞았어. 막 이런 거. 아니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전교 1등 했어. 약간 요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 앞뒤 내용이 다른 게 오면 얼도, 도, 이분도를 써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얘네 셋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데 문장이 뭐라고 할까? 자, 그래. 나는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빵 먹은 걸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러네. I make much. 돈 많이 벌었다라는 거랑 I'm not happy. 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디에다가 얼도를 붙여야 되냐라는 이야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 일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돼. 무조건 좀 더 말이 많이 잘 되는 쪽으로 골라야 되는데 나는 비록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얼도를 어디다 붙여야 된다고? 여기다가 붙여야 얘를 먼저 해석하는 거야. 비록 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면 만약에 주어 동사가 있고 얼도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뒤에 쉼표 찍고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있잖아. 그럼 항상 뭐 먼저 해석한다고? 여기 먼저. 얼도 있는 거 먼저 해석하는 거야. 무조건 얼도가 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그 다음에 얼도, 이분도 어려운 게 아니라 얼도랑 사실은 뭐랑 똑같다고? 얘네들이랑 디스파이트랑 인스파이트 오브라는 게 사실 똑같은 건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서 뜻은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야. 그래서 얼도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얘네들은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돼.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돼. 그죠? 그래가지고 뭐 문장에서 올바른 거 찾으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하면 despite 뒤에 주어 동사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있으면 어때? despite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lthough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l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despite는 전치사니까 주어랑 동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거만 조금 구별하면 무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좀 기억했다가 바로 시험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는 이때 강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때 강조. 자, 이시랑 대시랑 강조를 우리가 여러 개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때를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이시랑 이렇게 is, was, that 사이에 그죠? 여기 사이에 여기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넣으면 돼. 근데 뭐를 강조할 수 있냐면 주어나 아니면은 목적어 아니면은 시간이나 장소가 올 수 있는 약간 전치사 구가 올 수 있는 거 in 뭐 뭔지 알죠? in 뭐 on 뭐 막 이런 것들이 이때 사이에 낄 수 있는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장인데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지? 봐봐. 나는 그럼 어디서, 야, 그럼 온 더 벤치 하자.
벤치에서 내가 빵을 먹어. 그러면 강조할 수 있는 건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요거만 강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어. 동사는 안 돼.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뭐를 어떻게 강조하냐면 it, is랑 was 중에서 여기가 먹는 거니까 현재니까 is를 쓰고 그 다음에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I를 그냥 여기다 넣고 that을 쓰고 이 문장에서 남아있는 거 있지. it을 썼잖아. 그럼 남아있는 eat bread 어쩌고 저쩌고 그냥 쓰면 돼.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뭐를 하면 I 말고 뭐를 하면 내가 브레드를 하겠다라 그럼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된다고? 아, 브레드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I eat on the bench 막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무조건 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면 who도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도 올 수도 있어? 사물일 때는 which도 오고, 그죠?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장소면은 where도 되고, 시간이면 뭐도 돼? when도 되고. 근데 가장 잘 쓰이는 건 that이다. that은 만능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이 that이 있는데, 이 that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한 강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죠? 자, it, is, was랑 똑같아. 강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생긴 게 똑같거든. It is that, it was that 똑같아. 그러면 강조랑 가주어랑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기 사이에 끼는 걸 보면 돼. 강조는 여기 사이에 뭐가 끼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주어, 그래서 목적어, 약간 시간이나 이게 시간이란다. 장소나 그죠? 시간에 관련된 게 나오면 강조고 얘는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가 와. 형용사. 그죠? 뭐 클리어, 뭐 true, 뭐 요런 것들 또 뭐 있나? 요런 것들이 오면 보통은 가주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때 이런 거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강조랑 가주어, 진주어를 반드시 구별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장에서 다음에 강조한 거 바르게 쓰세요 하면 여기 있는 거 강조 잘 해가지고 빈칸에다가 넣으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ate라는 과거가 왔으면 is가 아니라 뭐인 거야? was를 쓰는 거야. 이 시제에 맞게 is랑 was를 골라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 여기까지 이때 강조를 하고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다른 문법으로 만날게요. 끝. 자, 관계 대명사에 우리가 뭐 관계 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울 건데 나는 그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 계속적 관계 대명사라서 개관대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야. 너무 길잖아.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너무 기니까 개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적 관계 대명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돼. 쉼표 찍고 뭐밖에 안 돼? who 아니면 쉼표 찍고 which밖에 안 돼. 쉼표 찍고 that을 쓸 수가 없단 이야기야. 이거는 안 돼. 쉼표 찍고 that이 올 수가 없어.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가보면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뭐로 나타낼 수 있냐? 하면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야. 그래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의 접속사는 and, but, 뭐 5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and 아니면 but이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그죠? 아니면은 for이라 그래서 왜냐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셋 중 하나예요. 근데 거의 and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 아, 그리고 쉼표 찍고 왓도 안 돼요. 쉼표 찍고 대도 안 되고 쉼표 찍고 왓도 안 돼요. 요거는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어떻게 만드냐면 봐봐. 뭐가 있을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자, 나는 한 명이 있어. 그죠? 그리고 이런 문장이랑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나한테는 한 명의 언니가 있고 그 언니가 선생님이고 나는 한 명의 선생님인 한 명의 언니가 있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형제가 뭐야? 언니가 한 명인 거고 여기는 뭐 형제가 몇 명인지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은 언니가 있는 거야. 뭐 판사인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뭐인 뭐 동생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몰라. 근데 어쨌거나 선생님인 언니가 한 명 있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1번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언니가 한 명밖에 없어. 내 형제자매는 언니 하나야. 그죠? 근데 그 언니가 선생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하죠?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이 1번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나는 언니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언니가 and she is a teacher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who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쉼표를 찍고 위치가 왔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이거는 선행사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게 계속적 관계대명사가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우리가 막 크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사람이 왔는데 who를 썼는지, 사물이 왔는데 위치를 잘 썼는지, 쉼표를 찍고 대시 오지는 않았는지, 요 정도만 구별하면 돼요. 다른 거 막 더 깊게 아마 학교에서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어렵게 풀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사람이 왔을 때 후 쓰고 사물이 왔을 때 위치 쓰고 어쨌거나 쉼표 찍고 대는 안 된다. 요것만 반드시 기억하면 계속적 관계 대명사는 끝나.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전체적인 내용 한번 봤으면은 정리하고 그죠? 내가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 끝.